안녕하세요. 노동백과 시서 41번째 시간 되는데요. 업무상 재해. 사실 뭐 선재 승인이 참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긴 해요. 사실 뭐 직장의 괴롭힘이 없었을 때는 해고로부터 보호하는 뭐 유일한 제도였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내가 국가로부터 피해를 당했다 또는 업무상으로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의미적으로 또는 뭐 손해배상 소송으로 나가는 뭐 다리 역할을 하기도 하고 참 제도에 많은 역할을 하곤 있지만, 사실은 산재의 궁극적 목적은 보상이죠, 보상. 일하다 다쳤으면은 치료비 주고, 휴업급여 주고, 그 다음에 영구적으로 장애가 나면 장애에 대한 보상을 하고, 이것이 진정한 이제 산재의 보상 제도의 목적인데, 이 보상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종류를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즉, 산재가 승인 나고 난 이후의 일입니다. 이게 사실 산재 승인 났다고 다는 아니에요. 승인 나서도 치료를 제대로 안 받거나 보상 제도를 몰라서 보상을 못 받는 경우도 덜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보상 제도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산재 승인된 이후에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종류들, 그리고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것이 이제 오늘 영상의 목적인데요. 보상의 종류는 이제 산업재해보험법에서는 치료비와 같은 이제 요양비부터 규정을 하고 있어서요. 첫 번째로는 요양급여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휴업급여, 장애급여, 상병보상연금, 그리고 이제 사망의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있고 장의비, 보통 이제 크게는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순서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고가 났을 때 발생하는 그런 치료비, 그래서 요양비 나오고, 치료하는 동안 못 받는 임금 때문에 나오는 휴업급여, 그 다음에 장애급여, 혹시나 이제 그 이후로 사망이 일어났을 때 유족급여, 이런 식으로 좀 시간선을 좀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 통해 가지고 하나씩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요양급여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뭐 간단히 말하면 뭐 다쳤을 때 치료비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조금 말씀드리면은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어떤 치료를 받든 다 요양급여로 보상해 주는 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치료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상을 해요.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닌데요. 사실 의료보험 대상으로 되지 않는 것도 산재 쪽에서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치료에 꼭 필요하지 않은 거, 그리고 산재 지정병원이 아닌 병원에서 치료받는 거, 승인 난 후의 일입니다. 그 승인 나기 전에는 몰라도 승인 난 후에 뭐 그런 경우에는 또 보상을 하지 않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걸 좀 요양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요양이 계속되어지지 않는 적극 치료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더 이상 요양기관에 승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픈데 참고 있다가 승인 나서 병원 가겠다, 이거 안 봐준다고요. 계속 병원에 간 사람만 치료를 하게끔 해주는 게 이 제도의 굉장히 특징입니다. 나머지 같이 설명해 주시죠. 이 요양비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보험 보면 여러분들 그 영수증 보시면은 급여가 있고 비급여가 나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는 게 있고, 네, 건강보험으로 처리되는데 전액을 다 지원 안 해주죠. 일부는 건보에서 내주고 한 60%좀 되죠. 나머지 30, 40%는 본인이 내는데, 그래서 본인이 낸 이 30, 40% 정도 되는 부분을 산재에서 보상을 해주고요. 그리고 건강보험에서 지급해준 거는 이제 건보와 이제 근로복지공단이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건데, 나머지 비급여라고 하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상을 해주진 않고, 예외로 열거적으로 뭐 화상치료나 이런 경우는 건강보험 지원되는 게 너무 없어요. 그래서 연고나 이런 붕대나 이런 것들이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나, 아니면은 이제 절단으로 인해서 의수나 의족을 끼는 경우에도 건보 지정이 안 된 것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만 예외적으로 해주는 것이지, 건강보험 되는 급여 대상만 요양급여로 지원된다는 거 아셔야 될 것 같고요. 휴업급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요양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사람이 한 6개월 정도 요양이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되면은, 그래서 언제나 요양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요양이 인정되면 그 해당 기간에 대해서 평상시 받던 임금의 70%를 지원을 해주고, 근데 임금이 너무 내가 한 달에 한 200 받는다, 그럼 70% 하면 14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너무 적어요. 이럴 때는 아무리 이제 임금이 적은 근로자라도 하루의 최저임금은 보상을 해주는,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7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 되겠죠. 최저 보상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요양기간이 정해지면 휴업급여가 나오고, 근데 요양기간이 연장이 됐다, 그럼 또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 휴업급여가 지급이 되고, 이렇게 연동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요양기간이 연장되지 않아서 손해를 보는 부분들이 많아요.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치료를 열심히 안 받은 거죠. 내가 산재 될지도 모르고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내가 계속 병원 가냐 해서 치료를 안 받다가 나중에 가보면은 꾸준히 치료 안 받았네라는 내역을 보고 공단에서는 더 이상 연장을 해주지가 않습니다. 병원 안 오면 다 나았구나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요양급여도 못 받고 휴업급여도 못 받게 된다는 점을 꼭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 휴업급여는 그 밖에도 쟁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 그건 차차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 밖에 이제 더 이상 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호전되기 어렵거나 또는 완전히 좀 이제 호전이 되어진 상태가 이제 하면은 이제 종결이 되죠. 요양 종결, 이제 휴업급여도 당연히 종결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증상이 남아 있다. 이때는 보통은 장애급여로 좀 넘어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제 장애를 판정해서 일정액을 정률 보상을 합니다. 정률. 그러니까 평가해서 그래서 얼마만큼 등급이 나오면은 그 등급에 대해서 정률로 보상하지, 뭐 마치 민사처럼 노동력 상실률 퍼센테이지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뭐 일시소득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산재보험 제도가 마련한 정률 보상. 사실 이제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 정률 보상만으로 사실 민사 보상을 받을 게 거의 없어져요. 이런 제도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상병보상연금이라는 건 사실 이제 실무에서는 좀 찾아보기가 솔직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요양이 끝날 때쯤 되면은 공단은 대부분 장애급여로 넘겨버리기 때문에 상병보상연금을 가는 경우가 사실은 아주 드뭅니다. 좀 드물, 좀 제도에 좀 갸우뚱하긴 했죠. 이 제도를 왜 마련한 것인가. 사실은 1년 넘어가면 다 요양 종결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밖에도 이런 급여 말고도 이제 재해자가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 유족급여나 그다음에 기타 장례를 실제 치르는 사람의 뭐 장의비 이 정도에까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각각의 이게 보상에 대한 비용들이고요. 사실 이 밖에도 더 많아요. 그 예를 들어 요양이 끝나고 나서도 뭐 우족비라든가 재활에 필요한 거 이런 비용을 또 보상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면으로 이제 보상은 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게 주요 이제 뼈대다. 사실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이 두 개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에 관해서 이제 좀 마무리 지으면서 뭐 사례 몇 가지 설명해 주시죠. 이 휴업급여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내가 요양은 필요하긴 한데 취업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소견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을 하다가 병원을 간 날은 병원 간다고 일을 못 하니까 그 날만 휴업급여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뭐 심사청구나 심지어 소송까지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주치의의 소견이겠죠. 근데 내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자 하는 노력이나 그런 것들이 의무 기록이나 투약 기록이나 그리고 이 상병의 특성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1년 만에 치유가 되는 질병이다라고 한다면 더 연장이 안 될 가능성이 크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현저히 짧게 요양 기간이 인정이 됐다거나 아니면 취업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소견을 만약에 받으셨다고 한다면은 그만큼의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병원 간 날만 보상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전에 뭐 모든 걸 예방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적극적인 치료 그리고 안전 가림, 그러니까 쉬는 거죠. 쉬면서 치료를 받으라고 나중에 보상을 해줄 테니까 마음 먹고 쉬어라라고 하는 게 산재보상제도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생활고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번 상담을 받으시고 그럼 이제 안내를 드릴 거예요. 충분히 승인되실 수 있으니까는 쉬고 계시면 나중에 그만큼 보상과 그리고 요양기간 연장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대리인이나 아니면 상담을 받으시고 났을 때 그 조언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 적극적인 치료 그리고 적극적인 휴식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노동백과 시선 40번째 시간입니다. 산재 보상에 대해서 간략히 좀 살펴봤고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그 다음에 카카오톡 통해서 노동법의 시선을 친구 찾기에서 검색하시면은 저희에게 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간략히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르고 응급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